와인셀러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1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오늘도 지하 2층 와인셀러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손끝으로 병목을 짚어 온도를 가늠하고 레이블의 먼지를 털어내고 빈티지 연도를 확인하는 일.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루틴일 테지만 서연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와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4도의 샤르고메는 언제나 14도였고 18도의 피노누아는 정확히 18도에서 그 깊이를 드러냈다.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다.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한 맛을 냈다. 예측 가능했고 통제 가능했다. 그래서 서연은 와인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할 수 있었다. 지하 와인셀러는 언제나 고요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 나무 선반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 유리병들이 내는 차가운 소리. 서연은 이 정적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말도 기대도 없는 이곳에서만 그녀는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주방장 성우가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너는 와인처럼 차갑다고. 서연은 그 말에 웃지 않았다. 웃을 수 없었다. 차갑다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차가움은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 5년 전 겨울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약혼자 민준과 웨딩홀 계약금을 내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차 안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사연은 우연히 화면을 보았다. 친구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 오늘 밤 또 올 거야? 단 6글자가 서연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민준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수진은 울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서연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귀가 막힌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깨달았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6개월 동안 서연이 주말 근무를 할 때, 와인 세미나에 참석할 때, 혼자 예식장을 알아볼 때 그들은 함께 있었다. 서연이 행복하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완벽한 온도의 와인처럼 정확하고 차갑게 살겠다고. 감정은 약점이었고 믿음은 위험이었고 사랑은 상처였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와인셀러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서연은 부르고뉴 와인 한 병을 손에 들었다. 1998년산 샹볼 뮤지니. 라벨은 빛발에 있었지만 병 안의 와인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와인은 조용히 익어가며 깊이를 더했다. 사람도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익어서 깊이가 될까?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상처는 익지 않고 그저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오후 3시 레스토랑 홀은 한산했다.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저녁 준비가 시작되기 전 이 짧은 공백의 시간. 서연은 테이블을 점검하며 와인잔에 물기를 닦아냈다. 빛에 비어 얼룩을 확인하고 냅킨에 접힌 각도를 맞추고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재는 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완벽하지 않으면 틈이 생겼다. 틈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파고들었다. 감정도, 사람도, 상처도. 그래서 서연은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함은 그녀의 갑옷이었고 방패였고 성벽이었다. 매니저 유진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7시 VIP 룸에 특별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였다. 70대 할머니와 30대 후반 남성 손님. 예약할 때 몇 가지 특별한 부탁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남성분이 사회 공포증이 있어서 조용한 환경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메뉴는 프렌치 코스, 와인 페어링은 소믈리에에게 일임, 예산 제한은 없다는 것.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산 제한이 없다는 말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통은 가격대를 정해주는 법인데 일임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신뢰한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사회공포증, 서연은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이 두려운 사람, 세상이 무서운 사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서연의 가슴 한편을 건드렸다. 서연은 와인셀러로 내려가 오늘 저녁에 어울릴 와인을 골랐다. 사회공포증이 있다면 너무 무겁거나 강한 와인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한 와인. 손님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와인. 서연은 선반을 천천히 훑으며 병들을 만졌다.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상했다. 오늘따라 마음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뭔가를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런 예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예감 같은 건 믿지 않았다. 그런 건 감정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다. 저녁 7시 전각, 레스토랑 VIP 룸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먼저 들어왔다. 70대라고 했지만 정정한 걸음걸이와 단정한 옷차림에서 강인함이 느껴졌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서연은 그 순간 숨이 멎은 것 같았다. 남자는 키가 원칠했고 어깨가 넓었다. 건장한 태교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리고 걸음도 조심스러웠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테이블 밑으로 손을 숨기고 할머니의 옷자락만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천천히 하자고.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준호라고 불린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과호흡이었다. 할머니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하라고 속삭였지만 준우는 전정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문 밖에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서연은 와인과 음식에 대해서는 완벽했지만 사람의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몰랐다. 아니, 배우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녀는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애절하고 절박한 눈빛. 제발 도와달라는, 누군가 이 아이를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눈빛. 서연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매니저 유진이 다가와 속삭였다. 손님 쪽에서 부탁이 있다고. 혹시 직원 한 분이 옆에서 식사를 도와줄 수 있냐고. 서연은 당황했다. 손님 옆에 앉아서 식사를 돕는다. 그런 서비스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레스토랑에는 프로토콜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규칙이 있었다. 손님과 직원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프로페셔널함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리를 넘어야 할 것 같았다. 서연은 VIP 로만을 들여다보았다. 준우는 여전히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 한편을 뜨겁게 찔렀다. 이상했다. 5년 동안 얼려두었던 뭔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VIP룸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조용히 준우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준우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고 그의 불안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은 소믈리에 서연이라고, 오늘 준비한 와인이 좋은 것들이라고, 천천히 드시면서 편하게 계시라고.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우의 떨리는 손을 덮었다. 제 손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준우의 떨림이 조금 멈췄다. 서연의 손은 따뜻했다. 5년 동안 차갑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와인병을 매일 만지며 온기를 나눠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 서연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이 누군가를 진정시키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준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준우의 눈은 떨리고 있었지만 맑았다. 상처받았지만 순수했고 세상에 숨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눈을 보며 깨달았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다고. 자신이 옆에 있겠다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말을 하면서도 서연은 자신이 놀라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지금 하고 있었다. 준우는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서연의 손을 꼭 쥔 채로. 그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서연은 놓지 않았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눈빛에는 안도가, 감사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2시간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메인 요리가 나오고 드려트가 나오는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준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왼손으로 와인을 따고 왼손으로 요리를 설명했다. 오른손은 계속 준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상했다.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준우의 손이 조금씩 떨림을 멈추고 온기를 되찾아갈 때 서연의 가슴도 함께 뛰고 있었다. 심장이 뛴다는 것. 이 감각을 서연은 오래 잊고 있었다. 5년 동안 얼려두었던 심장이 지금 다시 뛰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우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감사하다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진짜 미소였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서연은 대답했다. 천천히 드셨으면 좋겠다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을. 이 떨리는 손을, 맑은 눈을,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을. 이것은 직업적인 친절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VIP 룸문이 닫혔다. 서연은 복도에 혼자 남아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준우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손바닥이 따뜻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와인셀러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서연은 멈춰섰다. 차가운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15도의 와인셀러보다 36.5도의 사람이 그리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죽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면서 조금 살아났다는 것을. 복도의 조명이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직은 어색한, 하지만 진짜인 미소.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오늘 밤은 차가운 와인셀러가 아니라 따뜻한 곳에 있고 싶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온기가 있는 곳에.
그렇게 서연의 겨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